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이 삼성전자의 2D 반도체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가 이게 깊은 데까지는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과연 삼성전자의 게임 체인저라고 말하는 2D 2차원 반도체가 이게 뭔지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깊이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합니다. 삼성전자의 잃어버린 10년을 지워줄 2D 반도체 연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D 반도체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어디냐면은 이 두께를 굉장하게 얇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미세 공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HBM3E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발열하고 전력 소모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반도체가 뭐냐면 2차원 반도체라는 거, 2D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2D 반도체를 연구하는데 좀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술적인 깊이는 제가 못 갑니다. 삼성전자가 2D 반도체를 연구한 거는 2010년 초반이라고 얘기해요. 기존 실리콘 기반 반도체는 미세 공정 한계였어요. 그래서 발열이라든가 누설 전류 뭐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어떤 회사보다도 삼성전자가 발열, 누설 전류 이것 때문에 지금 골치를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차세대 소재로 2D 반도체 그 원자 단위의 두께의 물질이에요. 대표적으로 요건데 이황화 몰리브덴이라는 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2차원 반도체는 2D 반도체는 어떤 이 반도체를 만드는 실리콘이 아니라 새로운 물질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그건데, 저 사실 주말 내내 이걸 공부하러 하면서 글을 쓰면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까지는 절대로 제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자층 한두 개 층 두께의 물질이랍니다. 이 황화 몰리브덴이.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제 그 디램을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이제 그 전자 이동 특성이 우수하고 발열과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0년대 초반부터 2D 반도체를 연구를 했고 2017년에는 세계 최초로 대면적 합성 기술을 확보를 했고 2022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양산 가능성을 입증하는 성과, 그러니까 연구실을 벗어나서 양산을 성공할 수 있는 그 초입까지 온 거예요. 22년 세계 최초로 단일층 2D 반도체 기반 트랜지스터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GAA 이후에 포스트 실리콘 시대의 핵심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연구실 단계를 넘어 실제 생산 적용 가능성을 확보한 세계 몇 안 되는 기업이 삼성이라는 얘기예요. 만일 삼성이 이거를 성공을 해서 대량 생산 체계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끝납니다. 그냥 삼성은 반도체 업계에서 그냥 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픽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챗GPT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2D 반도체 발전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가 2010년도 초에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그래핀이라든가 이황화 몰리브덴이라든가 그래 2D 소재 연구를 했죠. 그래서 2019년에 웨이퍼 단위 합성 단위를 했어요. 성공을 했던 거죠. 8인치 웨이퍼 위에서 이황화 몰리브덴으로 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에 차세대 로직 소자를 지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2D 반도체 D램 시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연구실이 아니라 아마 생산하는 그런 데까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용화는 지금 뭐 2030년으로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2, 3년 더 땡겨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리콘 반도체하고 2D 반도체의 이제 그 경쟁력을 한번 비교해 본 거죠. 실리콘 반도체 지금 쓰고 있는 거죠. SI 이게 실리콘이죠. 장점은 이제 뭐 이렇게 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실리콘 반도체가 뭐 대량 생산이라든가 높은 신뢰성 이런 게 돼 있죠. 그러나 한계가 뚜렷해요. 미세화에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누설 전류가 증가하고 전력 효율이 저하됩니다. 그런데 이 2D 반도체는 아주 장점과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자 두께, 원자 단위의 두께, 그러니까 두께가 엄하게 얇다는 거죠. 그러니까 HBM이 지금 보면은 12단, 그 다음에 16단, 그 다음에 20단 이상까지 가야 되는데, 그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 단위의 두께니까 얼마나 얇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류 제어가 용이하고 낮은 누설 전류, 전기가 새면 안 되잖아요. 고효율 가능성. 그러나 또 이제 과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태껏 준비가 돼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제 그 대면적을 균일하게 합성하는 일이라든가 대량 양산 공정을 이제 확보하는 것, 산업 생태계가 아직 미비하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2D 반도체하고 이게 새로운 물질인데, 새로운 물질은 이제 요게 이황화 몰리브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뭐 유리기판 이런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유리기판은 패키징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반도체 D램을 만드는 새로운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거를 그 2D 반도체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포스트 실리콘으로 완전히 대체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내용을 제가 다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너무 어려운 거고 제가 이렇게 다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삼성이 이걸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2D 반도체를 미래 반도체 혁신의 전환점으로 삼은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고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도 삼성전자가 지금 D램에서 점유율이 그냥 40%대가 아니라 30%대 떨어졌어요. 당연히 SK 하이닉스한테 이리저리를 내놓아줬죠. 그러나 이 2D 반도체가 성공을 한다면 이거는 뭐 SK가 문제가 아니고 세계 반도체에서 그냥 탑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또 이렇게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제가 잘 이해는 못해요. 뭐 여기 보면 뭐 그래핀이라든가 화이트 그래핀이다 이런데 여기에 보면 비정질 지라봉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 표면적이 전부 다 좀 불규칙적이거든요. 여기는 아주 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반도체를 실리콘을 만드는 데는 이렇게 아주 규칙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일 이게 불규칙하고 이러면은 이 반도체는 만들어 봐야 불량인 거예요. 근데 비정질 진화붕소는 이 표면이 좀 이렇게 보시다시피 울퉁불퉁해도 여기서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삼성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점점 더 잘 나올 겁니다. 뭐 이렇게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뭐냐면 SK 하이닉스는 2D 반도체에 대한 아직 그런 논문이라든가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없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무슨 뭐 SK를 뭐 경쟁 상대로 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뭐 이게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TSMC도 로직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뭐 IBM이나 MIT 등과 협력을 하고 있고 인텔도 지금 하고 있고 중국도 뭐 칭화대라든가 베이징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황화 몰리브덴 여기는 또 이황화 텅스텐 이런 물질 신물질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MIT라든가 IBM이라든가 아이맥이라든가 이런 데서 2D 반도체를 기초 응용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그다음에 로직 동시 연구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갖추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뭐 TSMC 인텔과 경쟁하며 초격차 복원을 해야죠, 삼성이. 그래서 여기에 아마 2D 반도체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2D 반도체 연구는 단순한 신기술 확보가 아니라 미래 반도체 시장을 재편할 전략이다. 그래서 삼성은 다시 한번 글로벌 반도체에서 초격차 지위를 그렇게 이제 누릴 그런 아마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2D 반도체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뭐 깊이 들어가면 저는 버벅거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초미세 공정의 마지막 열쇠를 여기서 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조금 남은 이렇게 공정들이 좀 남아 있지만은 삼성이 포스트 실리콘의 후보군으로 좀 찍고 개발을 잘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누가 하느냐? 삼성 그 생산기술연구원인가요? SAIT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참 잘 된다면 삼성이 옛날의 삼성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종합해 본다면 2D 반도체는 삼성에게 반도체 초격자 복귀의 리셋 버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잠재력이 있지만 상용화 난이도는 극도로 높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뭐 게임 체인저가 안 되겠죠. 그러나 삼성이 여러 연구기관 중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사실. 그래서 가능성은 크지만 단기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어렵고 2030년 전후에 본격적으로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2030년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뭐 한 2027년, 8년 정도 되면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그림,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이전에 초격차, 세계 최초 뭐 이런 타이틀을 가져오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연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지만은 공부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본 겁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참고하고 또 다음에 어떤 그 삼성전자의 2D 반도체에 대한 그런, 그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완전히 새로운 초격차, 완전히 탑 티어로 올라갈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사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